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소수의 나눗셈을 빼기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나누기를 빼기로 해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누기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나누기는 빼기가 진화한 것입니다. 빼기 표시에 점 두 개를 찍어서 나누기 표시를 만들었는데 점 두 개는 계속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빼는 것이 나누기입니다. 20일 나누기 7은 3입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21에서 7을 빼면 14가 남고 또 7을 뺍니다. 그러면 7이 남죠? 또 뺍니다. 그러면 0이 됩니다. 더 이상 뺄 수 없습니다. 모두 3번 뺐기 때문에 정답이 3입니다. 이제 소수의 나눗셈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2.1 나누기 0.7입니다. 2.1에서 0.7을 빼면 1.4가 되고 또 빼면 0.7이 되죠? 또 빼면 0이 됩니다. 더 이상 뺄 수 없습니다. 모두 몇 번 뺐죠? 3번 뺐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21 나누기 7이나 2.1 나누기 0.7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소수점이 있거나 없거나 결과가 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기는 계속 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그 열쇠입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곰돌이 풀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위에 엄지와 검지를 대고 벌려보십시오. 사진이 어떻게 되었나요? 커졌죠? 사진의 크기는 커졌지만 사진 속의 인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죠? 코가 커진 만큼 눈도 커졌습니다. 반대로 엄지와 검지를 오므려 보십시오. 사진이 줄어듭니다. 코가 작아진 만큼 눈도 작아졌기 때문에 사진 속 인물은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소수의 나눗셈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21 나누기 7과 2.1 나누기 0.7이 같은 이유는 21이 줄어든 만큼 7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1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7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코가 작아진 만큼 눈이 작아진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2.1 나누기 0.7이 21 나누기 7과 같은 것은 코가 커진 만큼 눈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10배씩 커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소수의 나눗셈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일을 천천히 다정하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과 행동이 한결같으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 형태로 바꿔 풀어보겠습니다. 나누기를 훈민정음처럼 위에서 밑으로 쓰고 점 두 개를 생략하면 분수가 됩니다. 분모는 부모라는 뜻을 갖고 있고 분자는 자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목마 태운 아름다운 모습이 분수를 표현하는 데 적절합니다. 사진이 확대될 때 우디가 10배 커지면 아기도 10배 커지는 것처럼 분모를 10배 하면 분자도 10배 해야만 합니다. 분모를 100배 하면 분자도 100배 해야 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불편한 소수점을 제거한 후 3학년 때처럼 나누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앞에 있는 수의 소수점을 2칸 이동시켰다면 뒤에 있는 수도 소수점을 2칸 이동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누워서 문자 보내기입니다. 645에서 150을 4번 뺄 수 있습니다. 600을 뺀 것이죠. 그러면 45가 남습니다. 5 뒤에는 소수점과 무수히 많은 0들이 있었지만 쓰지 않았던 것이죠. 0 하나가 내려와 450이 됩니다. 450에는 150이 3번 들어가죠. 이제 소수점을 위에 찍으시면 됩니다. 소수점도 유전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소리는 1초에 0.34km 갑니다. 15.3km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치면 몇 초 후에 천둥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구구단으로 설명하자면 0.34단입니다. 15.3km를 0.34km로 나누어 계산하면 계산값은 정답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킬로미터를 킬로미터로 나눴을 뿐인데 시간이 될 수 있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시인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3개의 숫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1초, 0.34km, 15.3km죠. 물은 대로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초로 질문하면 초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1초로 대답하고 앞의 수 0.34로 나눠주고 뒤의 수 15.3을 곱하면 시인의 공식으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킬로미터로 나누고 킬로미터를 곱했기 때문에 킬로미터라는 단위는 권총에 맞아 사라진 것입니다. 남은 단위는 오직 초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15.3 나누기 0.34는 불편하죠. 소점을 2칸씩 뒤로 움직여서 1530 나누기 34로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153에는 34가 4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136을 빼면 17이 남습니다. 0이 한번 떨어지면 170이 되고 34는 5번 들어가게 됩니다. 정답은 45죠. 물은 대로 대답하시고 앞에 수로 나누고 뒤에 수를 곱해 주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엉뚱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중대한 선택을 해왔는데 제가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범한 삶의 비범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행복이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이혼 횟수를 늘리기 위해 결혼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한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러브스토리 영화 속의 대사는 잊으십시오. 빠르게 말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면 자녀에게 영원히 미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5손가락의 크기와 굵기가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며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네가 잘났니? 너 참 잘났다 하며 서로 따지며 자존심을 높이 세우는 경기가 아닙니다. 미안한 일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51% 잘못했더라도 먼저 사과해 보십시오. 10년 후 당신의 용기가 자네의 행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